전 세계에는 단순히 지도상태의 점이나 관광 명소를 넘어 조종석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시험장이 되어버린 공항들이 있습니다. 절벽 위로 아슬아슬하게 뻗은 짧은 활주로, 해변에서 불과 몇 미터 위를 스치며 지나가는 착륙, 작은 실수 한 번이 곧바로 카타스트로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륙까지.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들로 떠나 착륙 한 번 한 번이 진짜 실력 시험이 되는 장소들을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믿기 힘든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꼭 잊지 마세요. 우리의 여정은 카리브 해의 섬 생마르탱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천국 같은 해변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마호 해변과 국제공항이 무서울 정도로 가깝게 이웃하고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여객기가 착륙할 때 너무 낮게 내려오기 때문에 마치 바로 지금이라도 해변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스쳐갈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귀를 찢을 듯한 엔진의 굉음이 공기를 갈라버리고 강력한 제트배기 흐름이 모래를 하늘로 날려 올리며 사람을 그대로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착륙 장면은 매번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면서도 동시에 소름이 돋을 만큼 두려운 광경이 됩니다. 길이가 2000m 조금 넘는 활주로는 바다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행기는 극도로 낮은 고도까지 강제로 내려와야 하고 그 그림자는 그대로 해변 위에 드리워집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멋져 보이는 장면과 진짜 위험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 차이가 하늘 위에 몇 미터에 불과할 때도 있으니까요. 지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네덜란드령 사바섬에 도착합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활주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겨우 400m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며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다른 한쪽은 끝 모를 듯 깊은 바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착륙은 매번 판돈이 너무 높은 운명의 게임과도 같습니다. 활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좁고 경사까지 심해 조종사들은 극도로 정확해야 합니다. 단 몇 초만 타이밍을 잘못 맞추더라도 비행기는 절벽의 벽면에 들이받거나 푸른 공허 속으로 추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찔한 절벽과의 근접함이 사바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사바의 공항은 그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운 도전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직접 날아올 용기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1이라는 글자를 적어주세요. 사바의 짧은 활주로가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든다면 남극에서는 시험의 강도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이곳에서는 비행기들이 완전히 얼음과 눈으로만 이루어진 활주로에 착륙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도 아스팔트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살을 내는 듯한 냉기, 끝없이 펼쳐지는 하얀 설원, 그리고 변덕스러운 남극의 날씨뿐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륙과 착륙 하나하나가 전적으로 자연의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활주로는 거울처럼 번들거리고 아주 작은 방향의 틀어짐도 비행기를 길고 긴 미끄러짐으로 몰아넣어 조종사가 거센 바람과 몰아치는 눈보라와 사투를 벌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극의 공항은 그저 얼음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아닙니다. 자비를 모르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로 남아있는지를 잔혹하게 상기시켜주는 장소입니다. 여기야말로 약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곳이죠. 차가운 남극을 뒤로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분주한 길거리로 가득한 지브롤터입니다. 이곳의 활주로는 바로 다차선의 붐비는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맞습니다. 이 공항은 비행기와 자동차가 말 그대로 길을 나누어 쓰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곳입니다. 활주로는 도시의 주요 교통동맥인 윈스턴 처칠 애비뉴를 가로지르는데 비행기가 이륙이나 착륙을 준비할 때마다 이 도로 전체를 완전히 통제해야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거대한 교차로의 모든 참가자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처럼 도시 전체가 잠시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지나갈 수 있는지는 관제사의 한마디로 결정됩니다. 위험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조그마한 실수 하나, 아주 작은 조율의 지연 하나가 곧바로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브롤터 공항은 사람들에게 감탄과 동시에 묘한 불안을 함께 안겨줍니다.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 우리는 필리핀의 햇살 가득한 팡나오 섬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조종사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보는 이들을 매료시키는 공항이 있습니다. 바로 보홀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새하얀 해변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현대식 공항으로 해안선 바로 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활주로는 바다와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행기들은 바다에서 몰아치는 강한 돌풍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 지역의 날씨는 아주 급격하게 변합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스콜성 바람, 촉촉한 안개, 열대 폭풍까지 이 모든 것이 시야를 떨어뜨리고 평범했을 착륙을 극도로 정밀한 작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때 조종사는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박라오는 천국 같은 휴양지로 향하는 하늘의 관문이지만 동시에 조종사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때때로 오직 가장 경험 많은 승무원들만이 견뎌낼 수 있는 위협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산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히말라야입니다. 네팔의 가파른 절벽과 구름 사이에는 전설적인 루클라 공항, 정식 명칭으로 텐징 힐러리 공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에베레스트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시에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곳의 활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습니다. 길이는 겨우 527m 정도에 불과하며 가파른 경사면 위에 비스듬히 놓여 있습니다. 활주로의 한쪽 끝은 깎아지른 절벽에 막혀 있고 다른 한쪽 끝은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며 그 아래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치솟아 올라옵니다. 2800m가 넘는 높은 고도 때문에 공기는 희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는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짙은 안개, 갑작스러운 돌풍, 순식간에 생기는 구름들, 루클라를 찾는 매번의 비행은 말 그대로 한계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조종사는 단 1초의 일부만큼도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미세한 부정확함 하나로도 비행기는 바로 절벽 아래로 추락하거나 암벽에 그대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정상으로 향하는 수많은 여행자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루클라는 모험으로 향하는 관문이지만 승무원들에게는 생존을 건 시험장입니다. 히말라야를 뒤로한 우리는 이번에는 유럽으로 향합니다. 프랑스의 호화로운 알프스 산맥, 그 중에서도 유명한 쿠르슈벨 공항입니다. 이곳은 눈 덮인 산비탈 사이에 숨어있는 극단적인 활주로로 유명합니다. 길이 겨우 537m에 불과한 활주로는 기울기가 18%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가파른 언덕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고 착륙할 때는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산들은 공항 주변을 둘러싼 미로처럼 자리 잡고 있고 자동 착륙 시스템은 여기서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쿠르슈벨에 도착하는 조종사들은 오로지 자신의 감각과 실력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겨우 몇 미터의 오차만 생겨도 비행기는 암벽에 부딪히거나 얼어붙은 계곡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위험과 아름다움의 조합 덕분에 쿠르슈벨에서의 착륙은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알프스를 떠난 우리는 이제 이국적인 부탄으로 향합니다. 높은 산과 불교 사원, 그리고 좁은 골짜기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곳의 가파른 산비탈 사이에는 파로 공항이 자리해 있습니다. 이 공항은 가장 경험 많은 조종사들에게조차 진정한 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200m가 넘는 고도, 주변을 에워싼 5000m급 산들, 그리고 길이 약 2000m에 달하는 활주로는 이곳의 착륙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비행기들은 산으로 형성된 벽 사이를 말 그대로 미끄러지듯 통과해야 하며 아주 낮은 고도에서 복잡한 선회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가 파로 공항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곳에 착륙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조종사는 지구상에 단 몇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비행기는 산비탈을 스치거나 활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로는 수세기 동안 거친 아름다움을 지켜왔고 이 공항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들의 극한의 집중력과 용기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부탄과 작별을 고한 우리는 포르투갈 해안으로 날아갑니다. 목적지는 마데이라 섬, 유럽에서 가장 기묘한 공항 중 하나가 자리한 곳입니다. 길이 약 2700m에 달하는 이 활주로는 바닷속으로 뻗어 내려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100여 개 위에 얹혀 있는 구조입니다. 주변의 산들은 활주로에 너무 가깝고 바다는 거의 발치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곳의 바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변덕스러워 시야가 완벽하게 확보된 날조차 비행기를 좌우로 마구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비행기를 손끝으로 느낄 정도의 민감함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체가 위험한 기울기를 보이거나 착륙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데이라는 공학적으로도 기적 같은 공항이지만 동시에 매우 가혹한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승객들에게는 숨이 멎을 듯한 바다 풍경을 선물하지만
조종사들에게는 극단적으로 까다로운 전문성 검증 시험을 내리는 장소입니다. 따뜻한 마데이라를 떠난 우리는 이제 거칠고 바람 센 스코틀랜드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공항 중 하나인 바라 공항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연 그대로의 모래 해변 위에 비행기가 직접 착륙하는 공항입니다. 심지어 항공편 시간표조차 조수 간만의 따라 좌우됩니다. 이곳 활주로는 콘크리트도 아스팔트도 아닙니다. 길이 약 846m의 평평한 모래지대가 바로 활주로입니다. 하지만 이 활주로는 오직 썰물때에만 존재합니다. 바닷물이 차오르고 밀물이 시작되면 활주로 전체가 곧바로 물속에 잠겨버리고 다시 소란스러운 만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조종사들은 착륙 시각을 분 단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접근이 조금만 틀어져도 비행기는 옆으로 미끄러져 차가운 파도 속으로 들어가거나 젖은 단단한 모래에 깊게 파묻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곳의 바람은 강하고 습하며 파도는 종종 착륙 지점 바로 코앞까지 밀려옵니다. 바라 공항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기보다 함께 공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모래를 뒤로한 우리는 이제 얼어붙은 그린란드로 향합니다. 빙하와 절벽 그리고 매서운 바람들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가장 고립된 공항 중 하나인 나르사르수악 공항이 있습니다. 길이 약 1800m에 달하는 활주로는 가파른 산과 영원히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들로 둘러싸인 좁은 계곡 속에 숨듯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날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뀝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돌풍, 눈발이 휘몰아치는 눈보라, 짙은 안개, 이 모든 것이 착륙 접근을 극도로 복잡한 항법 문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조종사들은 이곳에서는 쉬운 착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 한 번의 착륙이 전부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도전입니다. 비행기는 하강 기류, 결빙, 난기류에 연달아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나르사르수악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인간이 북쪽 자연의 거친 힘과 정면으로 마주서게 되는 지점입니다. 대서양을 건너면 우리는 미국 로키 산맥의 중심부에 도착합니다. 바로 에스펀입니다. 이 공항은 좁은 계곡 속의 자리에 있으며 해발 2300m가 넘는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약 2400m로 숫자만 보면 그리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어려움은 길이가 아니라 주변 지형에 있습니다. 에스펀은 사방이 산비탈로 둘러싸여 있어 복잡한 공기 흐름과 급변하는 날씨를 만들어냅니다. 겨울이 되면 두껍게 쌓이는 눈 때문에 착륙은 말 그대로 신경을 갉아먹는 시험이 됩니다. 조종사들은 산들 사이의 좁은 공중 회랑을 따라 접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행 경로를 끊임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눈구름은 어느 순간 갑자기 전방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울창한 침엽수림, 눈 덮인 본구리, 깊은 계곡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에스펀 피트킨 공항은 아름다움과 위험이 나란히 서 있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 아메리카의 온두라스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공항 중 하나로 손꼽히는 톤콘틴 공항이 있습니다. 길이 약 2000m의 활주로는 산들로 둘러싸인 좁은 계곡 속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곳을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는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 거의 마지막 순간에 수행해야 하는 급격한 선회입니다. 단 몇 초 동안의 부정확한 기동만으로도 역에 끼는 산비탈을 스치거나 좁디 좁은 활주로를 그대로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톤콘틴 공항은 속도와 고도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조종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변 풍경은 거칠고 산악 지형이 이어져 믿기 힘들 만큼 장관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비행의 승객이 될 용기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1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초대형 도시로 향합니다. 바로 브라질 상파울루의 콩고냐스 공항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심 공항 중 하나로 길이가 겨우 1900m 남짓인 두 개의 짧은 활주로가 빽빽한 건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행기들은 마치 고층 건물의 지붕 바로 위를 스쳐 지나가듯 착륙하며 이륙 또한 거주 지역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이곳을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는 비가 내릴 때 활주로 표면이 매우 미끄러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파울루에서는 폭우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비행기는 활주로 끝을 벗어나 인근 주거 지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콩고냐스 공항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도시의 건물들이 콘크리트로 된 숲을 이루고 그 속으로 비행기가 마치 잠수하듯 들어가는 모습이 펼쳐지죠.
그러나 바로 이 사람들과의 극단적인 근접함이 이곳에서의 모든 비행을 진짜 긴장감 넘치는 경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음 목적지는 세계 항공 역사에서 전설로 남은 공항입니다. 한때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으로 꼽혔던 홍콩의 카이탁 공항입니다. 이곳에 단 하나뿐인 활주로 1331 활주로는 빅토리아 하버 바로 옆에 자리했고, 비행기들은 고층 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시가지 위를 지나면서 착륙 직전에 47도에 달하는 급격한 선회를 해야 했습니다. 초고층 건물들은 비행 경로에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서 있었고, 항구에서 불어오는 돌풍은 기체의 자세를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곤 했습니다. 카이탁 공항은 거대한 중량의 항공기들이 하늘을 가르던 한 시대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조종사들은 실제 대도시 한가운데에서 말 그대로 최고 수준의 기량을 요구하는 복잡한 기동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 공항은 한 세대에 걸쳐 수많은 여행자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행을 계속 이어가며 우리는 인도양의 반대편 끝으로 이동합니다. 목적지는 락샤드위프 제도의 작은 아가티 섬입니다. 이곳의 공항은 마치 활주로가 그대로 에메랄드빛 파도 위에 깔려있는 그림 같은 풍경을 보여줍니다. 길이 약 1200m인 활주로는 바다의 가장자리 바로 옆을 따라 가느다란 띠처럼 뻗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액체 사파이어와도 같은 바다가 다른 한쪽에도 끝없이 펼쳐진 물결이 자리합니다. 활주로의 폭도 매우 좁아 조종사들에게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실수가 미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몇 걸음으로 측정되는 장소입니다. 비행기가 조금이라도 옆으로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돌풍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그 즉시 바다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아슬아슬한 취약함이 아가치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항들 중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이곳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비행기 창밖으로 산호초, 투명한 바닷물, 청록색 라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림 속 풍경이 착륙 순간에 맞추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가면 우리는 네팔의 심장부인 카트만두에 도착합니다. 이곳에는 나라에서 유일한 대형 국제공항인 트리부반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은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합니다. 길이 대략 3,300m에 달하는 활주로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좁은 계곡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길이가 제법 길어 보이지만 착륙은 여전히 극도로 어렵습니다. 조종사들은 정석적인 직선 접근을 할 수 없고 주변을 빽빽이 둘러싼 산들 때문에 특별하고 정밀한 접근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카트만두의 바람은 아주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며 구름은 말 그대로 몇 초 만에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착륙 접근은 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곡 안의 촘촘한 건물 밀집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부반 공항은 여행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장면을 선사합니다. 비행기가 계곡 안으로 들어서면 갑자기 히말라야의 웅장한 본구리들이 구름을 두른 채 사방에 나타납니다. 마치 비행기가 먼저 산속으로 잠수하듯 들어갔다가 부드럽게 도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유럽으로 방향을 돌려 이번에는 오스트리아로 향합니다. 아름다운 티롤 계곡 한가운데에는 인스부르크 공항이 자리해 있습니다. 이곳은 그림 같은 산악 풍경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착륙이 어려운 공항들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활주로는 높은 알프스 산맥 사이에 꽉 끼어 있습니다. 이곳의 바람은 끊임없이 방향과 세기를 바꾸며 숨겨진 와류와 난기류를 만들어냅니다. 조종사들은 착륙 접근에서 한 미터를 전부 신경 써야 하고 좁은 공중 회랑을 따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수도 지연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낮은 구름, 눈, 요동치는 돌풍들이 승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능력을 쥐어짜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인스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압도적인 공항들 중 하나입니다. 승객들은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서 눈 덮인 본구리, 깊은 협곡, 햇빛에 반짝이는 비탈면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아름다움과 위험이 특히 긴밀하게 얽혀있는 장소입니다. 인스부르크를 떠난 우리는 다시 마데이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대서양 위로 돌출된 푼샬 공항의 활주로가 가진 또 다른 면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공항은 전 세계 조종사들 사이에서 여러 번 화제에 오른 바 있습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산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동시에 활주로 주변에서 부딪히며 착륙 경로 바로 위에서 거친 난기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곳의 모든 접근 과정에서는 끝없는 미세 조정이 뒤따릅니다. 한쪽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다른 한쪽에는 탁 트인 바다가 자리합니다. 활주로 끝은 갑자기 끝나버리기 때문에 조종사는 지정된 지점에 정확히 착륙해야 합니다. 너무 멀리 내려앉아서도 너무 늦게 속도를 줄여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푼샬 공항은 가장 인상적인 공항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비행기가 땅을 딛는 바로 그 순간 승객들 앞에는 믿기 힘들 만큼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청록색 바다, 주황색 지붕을 얹은 집들, 그리고 위로 치솟은 거대한 절벽이 한 프레임 속에서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들을 둘러보는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항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모든 비행을 시험대로 만들고 착륙 한 번마다 사람들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듭니다. 어떤 곳은 깎아지른 절벽과 짧은 활주로로 사람을 압박하고 어떤 곳은 예측할 수 없는 돌풍이나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긴장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지도 위의 점들에서 우리는 진짜 용기와 실력,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공항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직접 날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공항을 고르시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믿기 힘든 여행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